자기 탐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100번, 1000번 되뇌어도 지나치지 않다.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말은 결코 없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면서 평생을 보낸다. 이는 상당히 위대한 생애이다. 우주에 나서 우주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학자들은 두 가지를 같은 질문으로 생각한다. 우주에서 태어난 개체인 나는 결국 우주인 것이다. 또는 우주의 일부라고 해도 좋다. 그러한 우주의 부분이 전체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실로, 나를 아는 자는 우주를 알고 우주를 아는 자는 나를 안다.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찾는다고도 말하는데 모든 성인들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인이 되고자 추구하는 도인들은 자기를 단련한다. 이는 자기를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의 내면, 그리고 내면 중의 내면, 또 내면 중의 내면을 끊임없이 단련해 나가는 것이 도인이다. 궁극에 가서는 자기 자신에 도달할 것이다. 모든 성인들은 이렇게 해서 결국 온 우주와 합일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거창한 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이번 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질문을 이 정도로 축소시켜서 생각해도 좋으리라.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앞서 우주 비행사의 훈련 과정 중에 자신에 대해 끝없이 기술해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다만 내면의 세계, 즉 정신세계에 관점을 두어 진행하기로 하자. 첫 번째 질문은 나 자신은 선한 사람인가이다.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에 대해 선하면 누가 밥 먹여주냐고 반문한다면 그저 이 항목에 대해 넘어가도 좋다. 그러나 인생에 나서 이보다 중요한 명제는 없으리라. 히랍의 수학자 유클리드는 제자에게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기하학은 배워서 무엇 했습니까? 이 질문은 기하학이 밥 먹여줍니까?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이다. 이에 유클리드가 대답했다. 너는 이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유클리드는 동전 한 잎을 던져주고 제자를 쫓아버렸다. 선이란 사실 기하학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물론 그것이 밥을 먹여주지는 알 길이 없다. 대답해보자. 당신은 선한가? 네. 좋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음 질문이 더욱 중요하다. 다시 묻겠다. 당신은 얼마나 선합니까? 조금, 아니면 많이? 대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선의 정의조차 분명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깊게 따지지는 말자. 그저 우리의 느낌상 선을 생각하면 된다. 당신은 착한 사람인가? 이것이 질문인데 반대 질문은 당신은 악한 사람인가이다. 감옥에 가 있는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대답한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고. 좋다. 이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러나 선하다면 더 좋은 것이다. 아주 선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선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위를 가지고 이를 논하지는 말자. 행위란 실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순간을 못 참아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봐서 스스로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필자가 아는 어떤 사람을 보자. 그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다. 그는 가끔 내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라고 대답한다. 또는 아주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무서운 일면이 있다. 스스로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글쎄, 아무튼 지금 질문은 선한가이다. 그 사람은 대체로 사람을 싫어한다. 그리고 미워한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에게 사람은 적이고 분노의 대상이고 얄미운 존재이다.
또한 그에게는 대개의 모든 사람이 악질인 것이다. 여기서 묻겠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가? 존경할 만큼 선한가? 선하기는커녕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일 것이다. 물론 그 사람에게 물으면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선한가라고 물으면 어떨까? 그는 대답한다. 나도 알고 보면 선한 사람이다라고. 그는 자기 심층부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을 답변하고 있다고 봐도 좋으리라. 그러나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유독 저 깊은 곳만 말고 전체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선하지 않다. 화가 나고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째서 선한가? 인생이란 갖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목적은 무엇일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종교니 돈이 철학이니를 논하지 말자. 착하다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개념인가? 스스로를 보라. 마음의 모습을 말이다. 그것이 잘 보이지 않으면 다르게 묻겠다. 당신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그렇다고? 좋다. 이왕이면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라. 계속해서 더 선해져라. 더욱더 선해져라.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자. 당신은 용감한가? 겁이 많다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굴한 사람이라고. 째째한 사람이라고. 얌체라고. 허참, 큰일 날 사람이군. 고칠 마음은 없는가? 용감한 것이 밥 먹여주냐고. 밥하고는 상관없다. 강도짓을 하려면 모를까. 용감한 것은 당당하고 깨끗하다. 이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위인들은 모두 그러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인생에 있어 과업을 성취하는데 용기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용기 그 자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격인 것이다. 이러한 인격이 없는 사람은 대체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좋다. 이제 자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남에게 공개하라. 친구나 후배, 특히 애인에게 자세히 얘기하라. 세 번째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지혜로운가? 대개의 사람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솔직히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대체 얼마나 총명한가? 아인슈타인만큼, 제갈공명이나 공자님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총명한가? 지혜란 참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당신은 유식한가? 대학을 못 갔다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다. 물리학과 출신이 법에 대해 얼마나 알 것이며 경제학과 출신이 인격에 대해 얼마나 알 것이며 성직자가 수학을 얼마나 알 것이며 판검사가 자연과학을 얼마나 알 것인가. 자신의 전공에 대해 얼마나 유식한가를 묻는 게 아니다. 인생에 대해, 우주에 대해, 세상에 대해 얼마나 유식한가를 묻는 것이다. 책을 잘 안 읽는다고 큰일 날 소리. 밥은 많이 먹는가? 책은 필요 없다고. 이보다 바보 같은 소리는 없다. 우리는 음식에 있어서 비타민 부족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지만 지식 부족은 더욱 위험하다. 그런 사람은 인생이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공자는 제자의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오만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자왈, 그것은 좋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만족할 줄 알고 부자이면서도 공부를 좋아하는 것만큼은 못 된다. 여기서 관건은 부자의 공부이다. 오늘날 대개는 먹고 살만하다. 이북 동포와 비교해보란 말이다. 그런데 사람은 공부를 하는가? 책을 읽는가? 많이 공부한 사람은 대체로 몇 권을 읽었단 말인가? 밥그릇 수하고 비교해보라. 지식을 쌓는 것, 이는 오늘날 아주 쉬운 일이다. 널려 있는 게 책이다. 그것을 읽으면 되는 것이다. 예부터 남자는 5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는데 실은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수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주먹 잘 쓰는 것보다 책 많이 읽는 것이 더욱 훌륭하다. 주먹은 저승에 가서는 필요 없지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죽어서도 소용이 있다. 살아서는
지혜가 늘어나서 발전이 있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지식은 지혜를 낳고 지혜는 인생의 보람을 낳는다. 지혜가 없으면 인격도 없다. 무식한 사람은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큰 가치가 없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 아니, 얼마나 많이 공부하며 사는가? 10년의 책을 몇 권 읽는가? 5권, 10권, 많이 읽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자. 당신은 친구가 많은가? 또는 훌륭한 친구가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 별로 없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귀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격의 실천이다. 또한 협력인 것이다. 그런데 친구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다. 공자가 말했다. 인격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럴 것이다. 인격자가 왜 친구가 없겠는가? 성품이 아름답고 의리가 있는 사람은 친구가 있다. 친구는 많은데 나쁜 놈들 뿐이다고? 그래도 좋다. 나쁜 친구라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 사귄다. 사람을 사귀는 능력이란 매력을 말한다. 바로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도 친구는 많다. 그러나 쓰지 않으면 친구가 없다. 남에게 돈을 쓸 줄 아는 것은 인격이고 또한 아름다움인 것이다.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것, 그것은 분명 훌륭한 일이다. 위대한 사람은 인기가 있다. 물론 친구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좋다. 친구라면 어떤 친구가 좋은가? 그것은 나의 폭에 달렸다. 내가 운전기사라고 해서 운전기사만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 내가 깡패라고 해서 깡패만 사귀어도 안 된다. 내가 학교 선생이라서 선생만 사귀어도 안 되는 것이다. 친구는 다양하게 사귀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얌체는 친구가 없다. 빤지리도 친구가 없다. 오만한 사람도 친구가 없다. 악한 사람도 그렇다. 무식한 사람도 그렇다. 친구란 나의 인격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구 없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다. 사람을 사귀려 드는 그 자체가 또한 인격인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혼자 있기를 피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남을 만나서 사귀고 이익을 주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이다. 재산 많은 것만을 자랑하지 마라. 친구가 적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뻔한 친구밖에 없는 것은 더 문제이다. 친구란 훌륭할수록 좋다. 5번째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건강한가? 네. 좋다. 인생은 건강해야 한다. 몸 없이 정신만 사는 존재가 있는가? 그것은 귀신이다. 건강에 대해서는 길게 논의하지 말자. 6번째 질문은 당신이 돈이 많으냐이다. 뻔할 뻔짜이다.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절대 조건은 아니다. 돈을 인생에 있어 꽤 중대한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의 위대함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인생에 큰 목표가 있을 때 돈은 상당히 중요하다. 돈에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물론 돈도 있으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돈 때문에 그 외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또는 돈 말고는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차라리 거지가 되는 게 낫다. 그런 사람은 돈 때문에 인생을 이미 망친 것이기 때문이다. 7번째 질문. 당신의 포부는 무엇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은 당구장 주인이 되는 게 포부라고 했다. 이게 무슨 포부가 될까? 또 어떤 사람은 야구선수가 되겠다고 말한다. 필자는 어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인데 하루는 모든 학생이 나와서 포부를 얘기했다. 변호사, 군인, 운동선수, 사장, 의사 등
많은 포부가 쏟아져 나왔다. 이럴 때 반장이 나섰다. 그는 반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다. 그가 나서자 많은 사람이 흥미있게 바라봤다. 그는 서두를 꺼냈다. 에구, 이 많은 놈들 중에 굵직한 포부 가진 놈 하나도 없군. 그래, 정치가 될 놈 없어? 응, 나는 정치가가 될 것이다. 그는 당당히 내려왔다. 필자는 그 당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반장의 굵직한 포부에 대해 수긍이 가지 않았다. 정치가가 과연 굵직한 것일까? 그 당시 포부란 직업을 의미했던 것이다. 직업으로 말하면 정치가나 의사, 과학자나 변호사가 모두 나쁘지 않은 직업이다. 정치가로서 나폴레옹이나 과학자로서 뉴턴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들이 인류에 공헌한 바로 따지자면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의 직업은 정치이다. 이유는 이렇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데 정치란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다. 다소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맹자는 군자의 직업이라고 했을 뿐이다. 군자이어야 정치가 적당한 직업이라고 했던 것이다. 소인대가 정치를 하면 권력이나 휘두르고 백성을 괴롭힌다. 이런 사람은 지옥에나 떨어질 것이다. 정치란 잘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 하지만 정치를 잘할 수 있는가? 옛 성인의 가르침에 의하면 군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은 도둑놈이라 했던 것이다. 맹자의 가르침을 보자. 맹자는 왕에게 질문했다. 칼로 죽이는 것과 몽둥이로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이 더 나쁩니까? 왕이 대답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맹자는 다시 물었다.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이 더 나쁩니까? 왕은 여기서 깨달았다. 사람을 해치는 방법에 있어 정치보다 큰 것이 더 있겠는가? 정치란 잘할 때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다. 공자는 말했다. 바른 것을 정치라고 일컫는다. 바르지 않은 것은 왕이 했을지라도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도둑이요, 강도일 것이다. 반드시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군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군자란 무엇인가? 인격자이고 어진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다. 먼 옛날엔 정치라는 직업이 없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곧 정치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온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황제로 추대되었다. 요순임금이나 문왕 등이 다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들은 군자이고 성인이었다. 어린 날 필자는 아직 인간 사회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어리석어서 그랬겠지만 나는 우주가 무엇인지는 알고 싶었다. 그래서 과학자를 꿈꾸고 있었다. 군자란 무엇인가? 옛사람이 말했다. 자연과 인간을 함께 아는 것. 이는 우주 자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인간 사회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다시 묻자. 당신의 포부는 무엇인가? 직업을 논하지 말자. 의사든 사장이든 화가이든 문제가 아니다. 그 인간의 바탕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의사였다. 그러나 그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류박에 정신을 실천한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말했다. 나는 이제 무용지물이야. 명성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나는 연구 능력을 상실했다네. 처절한 이야기이다. 아인슈타인은 평생을 연구에 몸바쳤거니와 늙음이 와서 더 이상 진전이 없자 명성마저도 부끄러워했던 것이다. 그는 노벨상으로 받은 큰 돈도 스스로는 갖지 않았다. 그에게는 부자가 된다거나 출세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오직 자연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공자의 제자 아녀는 평생을 수도에 열중했다. 왕이 찾아와 재상자리를 준다고 했는데도 마다했다. 직업이란 결코 포부가 될 수 없다. 직이나 명성도 마찬가지이다. 포부란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
질문을 이토록 많이 하는 것은 그 대답에 따라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8번째 질문은 좀 특이한 것이다. 당신의 최고 이념은 무엇인가? 사상이라도 좋고 수행 목표라고 해도 좋다. 먼 옛날 증자는 효를 인생의 최고 덕목으로 삼았다. 자로는 용기를 인생의 최고선으로 보았고 슈바이처 박사는 박애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인생에 있어 최고 이념이란 그 사람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요소이다. 어떤 사람은 인격을 이념으로 삼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최고 이념으로 삼기도 할 것이다. 이념이란 그 사람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아예 이념이 없는 사람은 짐승에 가까운 존재일 것이다. 인간이란 그저 손이 있고 서서 걸으면 다 인간이 아니다. 마땅히 그 정신 속에 들어있는 이념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념은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모두 가지고 있다. 물론 사는데 급급해서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이념이란 잠을 자다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것이 없다면 얼빠진 존재가 아닐까, 바로 얼간이이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나간다. 어떤 여자는 시어머니가 절에 가자고 해서 절에 다닌다. 또 어떤 학생은 선배가 공산주의를 가르쳐서 무조건 따른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념이 없는 사람이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은 이념이랄 수 없다. 이념이란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갖추어야 할 자기만의 가치인 것이다. 이념이란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때로 변화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념이 없는 사람은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개나 닭도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 9번째 질문이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한 적 있는가? 사랑하고 싶은가? 사랑,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은 해도 사랑은 하지 않는다. 좋다라는 말과 사랑이란 말은 다르다. 좋다는 말은 내가 좋다는 말이다. 사랑은 내가 누구에게 주는 마음이다. 성교란 스스로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그것은 누구나 좋아한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은 아주 다른 것이다. 그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사랑은 우주의 최고 가치가 되기도 한다. 속칭 제비들은 여인네들을 많이 만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란 무작정 애인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다. 마음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다. 사랑은 그 속에 자기를 버릴 용기도 있고 남을 생각하는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행복도 있다. 짐승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목격한 것인데 어떤 개는 자기의 교미 상대와 먹을 것을 심하게 다투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와 다시 교미를 하곤 한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아내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역시 개는 개다. 제비는 멋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니 역시 개와 같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인간 또는 사랑을 하고 싶은 인간은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제 질문은 그만하자. 모든 질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은 얼마나 인간다운가이다. 인간이란 동물에 비해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다. 또한 사랑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다. 우리는 인간적 요소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스스로가 어떤 인간임을 알게 될 것이다.